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인데 비대위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권성동 대행은 일단 물러나는 모양새인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사면 초과입니다. 예. 비대위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꾼 배경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초선 63명 중 과반인 32명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게 윤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해서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요. 대통령의 의중은 권 대행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제 윤 대통령을 만났던 권 직무대행, 윤 대통령이 며칠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예. 얘기 슬쩍 전했습니다. 문자 파동에도 윤 대통령이 권 대행에게 힘을 실어줬구나 이런 해석 나왔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여권 쪽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굉장히 불편해했다 이런 얘기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비대위로 넘어가는 방법일 텐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는 당대표 거리시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당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이준석 대표의 부재 거리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음 최고위 기능 상실은 해석이 엇갈립니다. 과반 사퇴면 기능 상실이냐 아니면 모두 사퇴해야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권 직무대행 7명 중 4명이 사퇴하면 요건이 된다 이러면서 과반 사퇴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대위를 만약에 구성을 하더라도 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이준석 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당원 당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해석이 권대행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장제원 의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아직까지 입장은 안 내고 있어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비 경선 끝나고 원래 경선의 순위 같은 거 발표 안 하는데 2등을 본인들이 했다라고 이제 후보들이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1위로 통과했다. 여기에는 사실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시 결과로 확인되진 않았고요.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컷오프를 통과한 강훈식, 박용진 두 의원 서로 자신이 2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등입니다. 의원 없으면 저는 반대로 여론조사를 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표를 세다가 이거 내가 잘못 세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돼서 상당히 많은 표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에서 확인 안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확인 안 되는 건데요. 예. 단일화를 앞둔 기선 제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이 끝나자마자 온통 단일화 얘기뿐인데요. 이재명 대 97그룹의 대결로 짜인 만큼 97그룹의 단일화가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판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안 기자가 보기에는 흔들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제가 전당대회 취재하면서 예. 이제 의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고 또 들은 말 재미없죠?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당대표 누가 될지 뻔하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컷오프 이후엔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과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을 사실상 장악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세가 그만큼 확장됐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저항력 발언이라고 해서 논란이 조금 됐는데 이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억울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사실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과 관련한 구설 잦은 그렇죠. 편입니다. 예. 이재명 의원은 즉석 연설을 즐기기도 하고 또 답변가이기도 해서 말로 구설에 오르는 일 종종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전두환 공과 발언, 그러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었는데 사과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일부만 똑 떼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기자는 실제 발언을 쭉 들어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맥락상으로는 사실 전하고 싶었던 진위는 있지만 악마의 편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의원 언론을 자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면서 억울함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등 변수들을 고려하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